안녕하세요. 전략TV입니다. 오늘은 김정민의 반중 친미 슬로건이 얼마나 빈약한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반중한 계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약 2년 뒤에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기가 시작합니다. 트럼프 정부 이후 2년 동안 중국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론에서는 도리어 트럼프가 친중이 아냐? 이런 의문을 가졌었죠. 그런 게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화된 이후 대중무역에서 12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무역 적자를 보고받게 됩니다. 중국에서 미국 제품의 관세는 25%인 반면에 미국이 중국 제품의 관세에 대해서는 5%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법 301조를 내밀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으로 관세를 높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중국 역시 가만히 있질 않는데, 그럼 우리도 너희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릴게, 이렇게 맞불을 놓게 되죠. 미국은 관세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중국이 미국 IT 기업에 투자하면서 또 기술까지 빼돌려 중국 정부에 제공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왜 중국 민간 기업들이 공산당 간부가 기업의 주요 요직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첨단 서비스 기업인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에어인엠비 등 같은 전 세계 서비스하고 이런 기업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왜 중국 정부만이 이와 같은 기업들의 서비스를 통제하면서 왜 중국은 자국민만의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트럼프 개인적으로 제조업 기업들에 대한 고집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경제 자문관이, 제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경제 어떤 자문관이 트럼프한테, 아니 미국은 서비스 기업 위주로 성장해 나아가면 되는 거고 독일이나 한국, 일본 등 우방국 위주로 제조업을 키워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자, 트럼프는 그래도 제조업을 고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 이 본토에 제조업을 다시 들여오고 싶은 거죠. 제조업들이 들어오면 트럼프 공약대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중국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제조 2호라는 전략이 있는데, 이거를 파기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우선 중국 제조 2025 전략은 중국이 2025년까지 모든 분야 국산화 성공과 4차 산업혁명, 즉 5G나 무인자동차 분야 등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프로젝트죠. 5G 같은 경우는 미국, 한국, 중국이 현재 선두주자인데, 미국은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산업에서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요, 이 미중 무역 전쟁은 미국이 대중 무역에서 12조 달러가 적자가 됐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또 미국의 주요 산업인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이 중국 정책 등으로 진출하지 못한 거,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기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분쇄하는 작전입니다. 이렇게 대략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우선 중국의 시진핑은 영구 집권이 가능해졌고, 반면에 미국은 대통령과 상하 의원 선거가 거의 2년마다 치러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는 버티면 된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은 최악까지 가서
미국과 수교가 끊어지고 무역도 끊어지더라도 세계 경제 규모 2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해 하웨이의 창업자의 딸이 캐나다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은 미국 정부에 대해서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죠. 물론 중국이 소송에서 질 것 뻔하지만 소송 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의 시장을 위해서 우리도 나쁘지만 미국도 나쁘다,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이 한번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 그 사람 도청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튼 독일은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독일은 이 하웨이 제재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 또 이어서 영국, 네덜란드도 우리도 불참 안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웨이는 5G가 스웨덴의 전통적인 그 통신기업 에릭슨이 있는데, 이 에릭슨 기업의 5분의 1 가격으로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싼 가격으로 5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하웨이의 전략이 들어있고요. 그 미국이 과거 공산국가였던 소련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키워준 장본인입니다. 뭐 특히 미국의 너무나도 유명한 외교관 헨리 키신저가 그 대표적인 친중주의자이기도 하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분을 다시 주요 요직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참 외교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미국은 뭐 그것도 모자라서 뭐 중국을 WTO에까지 가입을 시켜줘요. 그래서 중국은 이게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당이 아니라 시장까지 겸비한 실용적인 공산주의로 변모를 하게 되죠. 거기다 미국이 굉장히 친중 정책을 하고요. 쉽게 얘기해 우리의 우방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중국을 키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뭐 친중이면서 친미 국가도 있어요. 바로 예전에 리칸유가 이끌었던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친중이지만요, 대만과도 많은 교류를 하면서요, 심지어 일부 군사훈련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싱가포르는요, 미군 주둔하고 그 다음에 영국 연방국가도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은 싱가포르에게 강력하게 제재한다고 하면서도 뭐 제재하는 게 그렇게 많이 없고, 또 싱가포르 역시 여기서 굴하지 않아요. 뭐 그 이유는 과거 싱가포르 총리였던 리칸유가 뭐 덩샤오핑과도 친분이 있으면서 뭐 후진타워한테까지 많은 경제 정책을 조언해줬다고 합니다. 아무튼 싱가포르가 친중을 하지만 뭐 대신에 조건은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방식이 싱가포르에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한다. 대신에 싱가포르는 중국과 대만의 중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친중 친미를 하면서 실리를 다 챙기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뭐 한국도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면서 뭐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배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몽골 약장수 김정민, 싱가포르가 친중 친미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국가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의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봐. 지금 한국의 고민은 이겁니다. 과거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미국 줄에 쓰는 게 당연했었죠. 그런데 이게 미국이 중국을 키워주고 친중 정책을 하면서 뭐 대한민국도 자연스럽게 중국과 교육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대중 수출이 확연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참 안보는 미국을 가야 되고 경제에서는 중국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2년이 지난 후 갑자기 미국과 중국이 어느 편에 설 건지 강요받게 되는 현실이 돼버린 거죠. 뭐 우파분들은 당연히 미국 편에 서는 게 맞지 않냐고 하시지만 솔직히 저도 미국 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 세계 국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미국을 선택해도 지고 중국을 선택해도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군사 동맹이 있어 미국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약 5,100억 달러 중 대중 무역 흑자에서 5천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역 흑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 연을 끊는다고 해도 미국이 뭔가 보장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문제는요, 무능한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래서 먼저 탁월한 외교 인재들을 다시 등용을 해야 됩니다. 왜 자꾸 미국하고 중국한테 계속 끌려가나요? 자, 이렇게 미국을 잘 알고 중국을 잘 아는 사람을 등용을 해야 우리가 뭘 알아야 대처를 하죠. 기존에 문재인 정부 있는 그런 관료들이 능력이 없는데 능력도 없고 자리만 차지하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우선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또 어필을 해야죠, 미국한테. 우선 대한민국은 미국의 세계 최대 무기 판매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사는 국가이죠. 또한 대한민국이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할 때 그 비용을 우리가 8조 9천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우리가 미국이 동맹국임을 강조를 하고 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국가인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한미군 비용도 한국에서 전액 부담을 하겠다. 뭐 이런 조건을 내세우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 뭐 우리 우파 여러분들도 중국을 뭐 싫어하지만 뭐 공산당이 싫은 거지. 거기에 국민당 같은 자유민주주의 중국을 싫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이니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중국한테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너희가 그렇게 우리랑 동맹을 강조하면서 왜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더 친하게 지내고 군사훈련까지 하냐? 중국 너네가 만약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우리의 위협까지 없애주면 우리가 뭐 미국의 중재자로 나서면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뭐 북한하고 더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 역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는 미국한테 기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솔직히 미중 무역 전쟁도요. 제가 봤을 땐 미국이요.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속편하게 우리가 미국한테 가고 싶으면 미국이 중국한테 무력으로 전쟁하면 무조건 우리는 미국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무조건 이깁니다. 군사력에서 차이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전쟁을 하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국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뉴욕타임즈나 CNN 보잖아요. 그럼 미국 국민들의 53% 이상이 미중 무역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요, 외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각 나라마다 사정과 상황이 다르고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게 바로 외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뭐 반중을 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거기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지금 상황에서? 안 돼요.
외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대한민국이요, 싱가포르의 사례를 잘 연구해서 친미 용중,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먼저 무엇을 추구할 건지 비전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핵이 먼저인지 아니면 경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지, 어떤 게 중요한지에 따라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아무튼 예, 우리가 무조건 반중 친미는요, 정말 생각 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다른 대안을 마련놓고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상 제 생각이었고요. 전략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